여러분의 목소리는 지금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연봉 100억 일타 강사 이지영, 대한민국 레전드 미모 김희선, 전성기 미성 가수 김원준.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사 이지영. 나 가끔 오른손으로도 써.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인데 뭐 사실 너희에게 하는 일종의 교재나 아니면 팬 서비스? 초창기 강의 영상과 최근 영상을 비교해보면 목소리가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 김희선. 토마토는 죽어도 다시 토마토라고요.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토하고 마시고 하니까 40대 후반, 지금까지도 외모는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데 목소리는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수 김원준. 작년에 새내기 출동 큐라고 했었죠? 예, 그 프로를 하는데 대신 네가 이 학기를 가지고 보낸 시간만큼 나한테 이 학기가 좋은 점을 얘기해줘. 전성기 시절 꽃미남 외모와 함께 맑은 미성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최근 라디오스타 출연 영상을 보면 쇳소리가 섞인 탁성이 많이 들립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돈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정작 목소리는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이 들면 당연히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목소리는 나이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에 의해 망가지는 것이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커리어는 5년 안에 강제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에서는 이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교사, 상담직, 컨설턴트, 강사, 그리고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들도 포함됩니다. 이 직업들은 단순히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만들어야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직업들이죠. 문제는 이분들이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목을 계속 쓴다는 겁니다. 일반 사무직처럼 말을 거의 안 하는 직업과 비교하면 목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런 분들의 음성 질환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배 높고 실제로 교사의 경우 음성 문제 경험률이 70% 이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이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입원이 사라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술대 위에서 직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업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깊이 고민했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현역에서 물러나고 관리 업무만 하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목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강의를 많이 한 날 목이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였죠. 오늘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강의 한 타임만 해도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했고 2타임 정도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말을 하면 목 안쪽까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목에서 피맛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당분간 말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하면 수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역에서 물러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강의라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그 시간 자체가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보람이었고 재미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JYP 박진영이 사내 이사직을 내려놓고 가수로서 남은 커리어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강의를 마치고 집에 오면 목 안쪽이 계속 따끔거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고 짜증날 때가 많았습니다. 손으로 그냥 대충 희적거리면서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슬픈 거는 예전에 거뜬히 올라가던 발라드 노래도 이제는 낮춰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방도 점점 안 가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목캔디, 도라지즙, 배즙, 프로폴리스, 유자차, 꿀물. 평소에는 누가 줘도 안 먹던 것들인데 제가 알아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엄마한테 부탁해서 쓰리쓴 한약까지 지어 먹어봤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후드 마사지 영상도 정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진짜 현타 제대로 오더군요. 잠깐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내시경으로 성대를 확인해 봤는데 결과는 성대 결절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 상태가 거의 갈 때까지 갔네요. 솔직히 제 예상보다 충격적인 말이긴 했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들이 30년 동안 쓸 목을 저는 7년 만에 혹사하면서 써왔으니까요. 그래서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 그리고 바빠서 격주로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강의는 계속해야 했고 일은 계속 쌓여 있었으니까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아파지겠구나. 그러다 언젠가는 정말 직업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곧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기에는 저는 너무 젊은걸요. 제 일을 사랑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 돈도 한창 벌 때입니다. 커리어도 이제 자리 잡고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목 상태 때문에 직업을 바꾸거나 관리직으로 빠지는 건 솔직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임시방편이나 치료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오래 지키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이때부터가 진짜 노력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저와는 크게 상관도 없는 아나운서 학원, 보컬 학원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업 방식은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제 소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소리를 목에서 내지 말고 코 위로 띄워보세요. 단전에 힘을 줘서 소리를 위로 쭉 빼보세요. 영상에서 가수 이승기도 고음 낼 때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수하려고 학원에 온 게 아닌데 제 문제는 고음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왜 목이 아픈지였습니다. 어떤 근육이 긴장돼 있는지, 왜 성대가 과부하 상태인지 정확한 원인을 짚어주는 설명은 들어보기 어려웠습니다. 강사님들이 대충 설명해줬다기보다는 애초에 전문 분야와 목적이 달랐겠죠. 그래서 저는 논문과 전공 서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챗 GPT나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찾을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목 상태의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대 접촉 패턴이었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단순히 공기를 내보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폐에서 올라온 공기가 성대를 지나갈 때 성대가 빠르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진동이 만들어지고 그 진동이 소리의 원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대가 어떻게 붙느냐입니다. 정상적인 발성에서는 성대가 균형 있게 닫히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대를 편안하게 붙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려 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 성대 자체가 아니라 목 주변 근육을 먼저 긴장시키거나 목을 조이면서 소리를 억지로 밀어내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성대에는 과도한 충돌과 마찰이 생기고 결국 성대 부종이나 결절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바로 이 패턴 때문에 목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문과 책을 통해 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내 목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인지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확한 성대 사용법을 몸에 체화시켜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발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스피치 학원이었습니다. 보통 목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지 발성을 배우러 학원에 갈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정말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 제 목 상태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곳을 드디어 찾게 된 거죠. 발성 교정, 목소리 교정 전문가가 따로 있는 전문적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발성부터 발음, 말투까지 마치 3살 아이가 말을 배우듯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던 저에게는 처음에는 과연? 이라는 물음표가 큼지막하게 있었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안 되면 정말 직업을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3개월 정도를 정말 간절하고 집중하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목 아픔과 드디어 바이바이. 어느 순간 목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지? 오늘 컨디션이 좋나? 며칠 있다 또 아프지 않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목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는 아니었지만 80% 이상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했고 심지어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듣는 일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해결했구나. 그때 정말 기쁜 마음이 턱 밑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내가 그렇게까지 목이 아팠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과거를 곱씹어보며 도움이 되었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목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한 발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직접 겪고 정리해온 작지만 중요한 노하우들을 하나씩 나눠보려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 정리 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 학원들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진짜 도움되는 찐 전문가 판단 기준 딱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사가 소리 구분 능력이 있는지 보세요. 지금 내가 내는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 잘못된 소리인지 전문가라면 단번에 캐치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5분 안에 내 목소리의 문제점을 짚지 못하고 비포, 애프터 비교 소리를 내며 설명을 못 해준다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전 당시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바로 캐치하셨습니다. 둘째, 따라하기 쉬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하품하듯이 해보세요. 편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추상적인 설명만 한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근육을 쓰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직접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육의 쓰임과 훈련법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발성과 발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계속 호흡법만 강조하거나 또박또박 읽는 훈련만 시킨다면 지식이 거기서 멈춰 있거나 본인은 할 줄 알아도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성대 밸런스, 횡격막 호흡, 공명 등 과학적인 발성의 원리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지금도 제가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저를 목 아픔의 늪에서 구해준 그 전문 강사님을 소개시켜달라는 이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비영리성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물론 채널이 커져 실버 버튼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런 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광고로 오해받고 싶지 않아 영상에서는 그 강사님의 연락처나 소속 학원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말 간절하게 목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만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제 개인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필요하신 분들께만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 문의 메일이 너무 폭주할 경우 이번 달까지만 공개하고 고정 댓글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목에 좋은 음식이나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목 통증의 대부분은 발성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찾아갔던 전문 강사님께 코칭을 받으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딱 한 번의 코칭만으로도 목이 훨씬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배운 방법대로 며칠 연습하고 녹음해 보니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좀 단단하고 동그란 목소리가 나온달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발성 패턴을 교정하면서 제가 7년 동안 겪었던 목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본인이 기억하던 목소리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를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응급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하죠. 그것처럼 목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골든타임 안에 교정과 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소리 관련 정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픈데도 계속 참고 말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